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5단의 유창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포석 공부 참 어렵지만요.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은 이 변과 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중앙이 있지만은 대부분 변과 기로 이루어졌는데 포석 공부 그리고 포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하시고 강한 분들은 이 변에서 일어나는 일, 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포석이 강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석, 그리고 그 타개법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을 이제 가면은 일단 날짜로 가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두 칸을 벌려서 날짜로 어깨 짚어가는 수, 이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짝 다가섰을 때는 이 돌이 이제 좀 튼튼하게 행마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눈목자, 그리고 바짝 다가서는 수. 물론 두 칸을 두더라도 어깨를 짚으면은 여기를 붙이고요. 이제 밀어가서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날짜로 갔는데요. 여기서도 두텁게 처리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좀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짝 다가서는 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고 귀를 붙이는 수, 이 수는 아까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처진 날일자 이렇게 걸쳐가는 수가 가끔 나와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여기서도 구자로 받는 수가 이제 가장 보통이고요. 이제 날일자로 가고 역시 이쪽 하나 선수 교환을 합니다.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례서서 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물론 이 교환은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는 나중에 잊게 되면은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죠. 상당히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네. 미니 중국식 포석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이 좀 좁기 때문에 지금 변형된 수는 좀 좁기 때문에 여기가 두기는 좀 싫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칸을 떼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여기서 손을 뺐을 때 백의 이제 응징수는 얼핏 보면은 어깨 짚는 수가 이제 응징처럼 보이죠. 이것은 이제 밀고 나오고요. 한 칸을 띄면은 이제 끼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백이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날일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건너붙이면은 젖히면 끊어서 안 되거든요. 늘어서 두는 것은 역시 넘어가서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수가 마지막에 남았나요? 네, 여기서는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밀 때 한 칸을 띄어서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모양은 이 돌과 이쪽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흙이 좀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이 있는 수가 유력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형태입니다. 못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이제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좀 프로 바둑을 많이 보시고 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 수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처음 봤기 때문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갈라쳐서 둔 수가 뭐 좀 싫다. 그래서 이제 걸쳐가는 수도 실전에서 많이 두어지는데요. 물론 한
80% 이상은 이 수를 두고요. 나머지 이제 한 20% 정도가 걸쳐가는 수를 둡니다. 걸쳐갔을 때는 협공을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가령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은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이 미니 중국식 포석, 배열된 미니 중국식 포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걸쳤을 때는 이수 미니 중국식이나 배열된 어디에 있어도 걸쳐가는 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협공을 해야 되는데 두 칸 높은 협공과 한 칸 낮은 협공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칸 낮은 협공을 하게 되면 네,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석인데요. 이 한 칸 낮은 협공은 다음에 이 어깨 짚는 것이 기분 나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두 칸 높은 협공은 어깨 짚는 수가 없어서 그것은 기분 좋은데 그 대신 여기를 내려가고요. 아래로 젖혔을 때도 그렇고 위로 젖혀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아래에서 또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대비책이 또 서로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아래에 있을 때 여기서는 이 어깨 짚는 수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뭔가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쪽 지키기도 좀 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역시 귀 쪽에서 지키는 수인데 그래도 이 모양은 어깨를 짚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개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판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깨 짚은 것은 좀 기분이 나쁘죠. 네, 일단 두 칸 높은 협공 이 모양에서도 결국에는 이쪽이 이제 미니 중국식 포석으로 펼쳐져 있으면은 물론 날일자도 좋고 구자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여기가 좁지 않습니까? 좁기 때문에 뭔가 한 발이라도 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일장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에 대해서는 이 수단이 꽤 기분 나쁜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띱니다. 한 칸을 띄어서 이쪽으로 나가는 수와 반대쪽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를 이제 맛보게 하는 겁니다. 네, 이쪽을 차단을 하면은 한 칸을 띄어서요. 밀면은 늘게 되고요. 또 밀면은 이때는 이제 위에서 한 칸을 띄고요. 또 늘면은 또 한 칸을 띈다든지 해서 이 돌이 누가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고 위로 젖히는 수는 이제 날짜로 가게 되면은 이 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리를 다 빼앗기게 되죠. 네, 꽤 기분 나쁜 수법이죠. 이 수는 지금 미니 중국식 포석하고 관계없이 이 화점 정석에서 언제나 두 칸 높은 협공을 하면은 이 수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아픈 수법입니다. 위쪽으로 이제 젖히면은요. 여기서도 가장 유력한 수는 이제 한 칸 띄어서 두는 수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젖히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젖히게 되면은 흙은 끊게 됩니다. 위에서 이제 단수를 치면은요. 여기서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단수를 쳐서 버리게 되면은 이건 흙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아래로 이제 단수를 쳐야 되고요. 때리는 것은 역시 이 때린 자세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백이 나쁜 겁니다. 요것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있게 되면은요. 여기는 지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치받아야 되고요. 여기서도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잡았다가는 이쪽 돌파당해서 백이 흙이 나쁜 겁니다. 네, 여기를 두고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밀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느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이어서 두는 것이 이제 두텁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쪽이 늘게 되면은 이쪽 한참 싸우다 보면 여기가 두터워지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를 먹여치고 여기가 이제 선수죠. 나와서 끊게 되면은 여기로 이어야 돼요. 약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도 확실하게 이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러면 흙이 늘게 되고 여기를 젖히고요. 네,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고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네, 이 모양에서 이제 넘자고 했고요. 젖히고 조금 전에는 이 젖혀서 싸우는 수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력한 수죠. 그리고 이 한 칸을 띄어서 싸우는 것은 이제 좀 쉽게 타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싸움은 뭐 굉장히 어려운 난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로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못 넘게 하는 것은 날을 자르고 가서 너무 쉽게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네, 젖혀 나옵니다. 네,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언제나 이제 회두리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수단이 다 있습니다. 치고, 이제 빵 때림을 주고 이제 돌파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것도 뭐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때리고요. 있고, 세력을 주고 이렇게 넘어가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쪽 모양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 이쪽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수단보다는 뒤로 치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더 유력합니다. 지금 귀에서 벌어졌던 이 수법들이요. 맞고 한 칸 뛰는 수. 이 수단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언제 이 수법을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참 큰 자리를 먼저 두고 나서 바로 결행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결행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수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절대 쓸 수가 없죠. 네, 일단 걸쳐 갔는데요. 두 칸 높은 역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3, 들어가는 수를 공부를 했죠. 물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네, 뭐 이렇게 둬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석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의 정석은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돌이 눌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정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양에 대해서 가장 이제 치명적인 또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받아줘요, 보통. 막히면 기분 나쁘거든요, 전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어서 보통 많이 두는데 여기서 손을 빼게 되면은 이쪽을 굿자로 둡니다. 넘어가야 되는데요. 치받고 넘어갈 때 여길 건너 붙이면은 너무 대책이 없죠. 차단 안 돼야 되는데 한 점이 그냥 잡히게 되고요. 백은 이 선으로 너무 기분 나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뭐 여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지킨다든지 한 번 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 정석은 글쎄요,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 정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수법은 3-3 들어가는 수와 걸쳐가는 겁니다. 걸치는 수도 물론 위아래 다 있습니다. 위쪽으로 걸치는 것은 약간 좀 중앙 쪽으로 견제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실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위로 걸치고요. 붙이면은, 네, 물론 막아서 두는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가볍게, 간명하게 두면 일로 맞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흑도 한 이 정도 지키게 되고요. 이 모양의 형태는 이제 나중에 느는 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뒤로 맞고요. 물론 늘어서 두는 것은 올라가서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백이 좀 기분 좋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실리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네. 뭐 백이 뭐 지킨다든지 하면 후수고요. 손을 빼면은 나중에 이제 끊어서 역시 뒤로 치는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집으로는 좀 손해봤지만은 이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발빠르게 가는 것이 이제 포석에서는 가장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네, 아래로 갔을 때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을 가고 두면은 이제 받고요. 넘게 되면은 위에 쓸 때는 중앙 쪽에서 좀 더 기분이 좋고요. 그 대신 여기 다가섰을 때 한 수 더 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수는 여기 와서 손을 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실리로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중앙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한 발 늦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행마를 하실 때 뭐 실리를 이득을 보면은 또 중앙 쪽에 두터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걸쳐가면은 두 칸 높은 역공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3-3 들어가는 수, 아니면 이제 협공하는 수,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두 칸 높은 역공도 있지만은 이 수법은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좀 빼겠습니다. 네, 지금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석, 그리고 미니 중국식 포석과 변형된 미니 중국 포석 관계없이 이 걸쳐가는 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은 있지만은 사실 이 수단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실전에서는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외운 대로 따라서 두게 되면은 바둑은 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중국식 포석과 미니 중국식 포석을 공부했는데요. 그 수법에 대해서 이제 타겟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